안녕하세요. 일요일 아침 상승미소입니다. 지난 한 주 분위기 좋았습니다. 특히 금요일 밤 미국의 고용지표 말도 안 되는 숫자가 발생한 거죠. 4월 달에 2천만 개 사라진 난판 페이롤이 5월 달에는 200만 개 넘게 증가했다. 이거 트럼프 대통령의 마사지 냄새가 납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우리 토마스 류 선생님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토마스 류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토마스 류 선생님 그 악성 댓글에 보면 연변조 어쩌고 하는데 선생님 항공대학교 출신 아닙니까? 네, 서류 하면은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 북방족과 베트남 그 남방족의 예. 혼합, 그렇게 된다고 그러는데, 하여튼 저는 순수 한국 사람이고요. 강원도 강릉입니다. 아, 고향이요? 네. 네. 근데 그 대학교는 제가 알기로 항공대 졸업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이 개인적인 스토리지만은 저는 이제 정규 학교를 제대로 못 다닌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서 네, 독학하고 자수성가하고 그래서 16살에 구로공단에 가서 공돌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에는 예. 16살에 구로공단에서 공도리를 시작해갖고 혼자 공부하고 혼자 벌어서 대학 다니고 해서 지금까지 대학은 총 4개를 나왔습니다. 아, 네. 한국에서 주간 하나, 야간 하나, 미국에 와서 주간 하나, 야간 하나. 정말 훌륭하신 분이네요. 제가 선생님을 한 지 거의 10년 정도 됐는데, 그 필력이나, 보시는 지혜가 제가 항상 배우고 싶었는데, 또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하게 돼서 정말 큰 도움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어릴 시절에 그 배움에 대한 그 갈급함이 강했기 때문에 그게 아직도 남아갖고 밤 12시까지 거의 안 자고 뭐든지 이제 인터넷 설치하면서 이제 공부하는 자세로 살아가죠. 그래서 제가 주변에서 이 사람들하고 많이 사귀면서 제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저의 개인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친구들이 저의 개인 시간을 뺏으려고 그러면은 저는 단호히 거부하고 조금 디스턴스를 두는 그런 성격이라서 평소에 오해를 많이 받아요. 저 사람 예. 성격은 괜찮은데 가려고 그러면은 자꾸 밀어내니까. 그래서 저는 제 개인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는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 중국 조선족 아닙니다. 한국 토종이고 정말 열심히 사신 분입니다. 자, 바로 이제 중요한, 가장 기다리는 질문을 먼저 하겠습니다. 자, 금요일 밤, 미국의 5월 고용지표가 발표되었는데, 그야말로 쇼킹입니다. 5월에 250만 개의 일자리 증가, 실업률이 당연히 5월달은 20%까지 오를 것이다 했는데, 오히려 4월보다는 떨어졌어요. 이거 정상인 겁니까, 사실? 일단은 정상이 아닌 걸로 저는 추측하고요. 예. 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상황을 목요일부터 이제 설명해 나가는 게 좋겠어요. 네. 매주 목요일에는 그 위클리 신규 unemployment claims 숫자 발표하잖아요. 한마디로 실업자 발표랑 똑같죠. 그래서 위클리 발표가 매주 목요일에 있는데 목요일날 발표에 보면은 물론 신규로 새로이 직장을 잃어갖고 unemployment benefit을 신청한 사람은 200만 개 미만으로 떨어져갖고 상당히 좋은 소식이었어요. 그게. 네. 그러나 continuing 클레임 수, 즉 뭐냐면은 지난 4주 평균으로 볼 때 계속
실업수당을 타먹는 누적 숫자. 이것은 당초 시장에서 2천만 명을 예상했는데 예. 실제로는 2,100만 명으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증시가 여기서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목요일 날 낮에 한때는 다우존스가 180포인트까지 하락했다가 오후에 그 유럽 ECB에서 그 스티뮬러스 패키지 예. 발표하는 바람에 그 장 마감은 이제 플랫으로 했죠. 그러고 금요일을 맞이했는데 금요일에는 이제 다 아시다시피 5월달 만슬리 그 남수한 페이롤 발표하는 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목요일은 매주 하는 위클리고 예. 금요일에 했던 거는 만슬리고 그런데 목요일 날에는 그 실업자 수에 충격을 받아서 증시가 180포인트까지 하락했던 이 증시가 금요일 날 아침에 8시 반에 이제 이 난판 페이롤 데이터가 발표되는데 8시 반 이전에 이미 다우존스가 350포인트 올라가 있었어요. 예, 맞습니다. 그저는 깜짝 놀랐어요. 목요일 날에 충격받았던 증시가 금요일 날에도 몸을 사릴 줄 알았는데 8시 반 전에 발표되기 전에 이미 350포인트나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조금 전에 미소님 말씀드렸지만은 그래서 이제 월가에서는 이게 아마 그 데이터에 에러가 날 수 있다. 데이터에 에러일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날에 했던 위클리 잡니스 클레임은 이제 본인들이 직접 그 각 스테이트 정부 웹사이트에다가 그 정식으로 제출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 통계는 거의 속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매월 초 금요일에 하는 난판 페이롤 이거는 그 정부 미국 노동부에서 각 기업들에게 설문조사를 하는 거예요. 네. 예, 설문조사에서 각 기업들이 이번 달에 뭐 몇 명을 하야했다, 몇 명을 아웃시켰다 이런 데이터를 이제 노동부에 보내주면 그거를 취합해갖고 발표하는 게 난판 페이롤인데 그러면은 그 정확도에 있어서는 목요일 날에 하는 위클리 이 숫자가 더 정확한 거죠. 금요일 만슬리 난판 페이롤은 설문조사고 그런데도 이 같은 데이터를 놓고 시장은 완전히 극과 극으로 반응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시장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다음 달에 이 고용지표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사실 어제 발표한 게 그대로 인정이 되잖아요. 다음 달에 수정이 될 수는 있겠지만. 네. 그럼 한 달 동안은 그렇죠. 만약 거짓말이라도 그냥 속고 가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 시장의 탐려자들은 일단 보고 싶은 것만 좀 바라보고 지금 가기 때문에 예. 그 경제 사회적 그 리오프닝 이거 하나만 지금 바라보고 가는 시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다른 악재가 나와도 오로지 거기서 잿더미 속에서도 장미꽃 하나를 보고 거기에 환호하는 그런 형국이죠. 예. 그렇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승이 특히 이제 주식시장 상승이 상당히 컸어요. 높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부 세력은 이미 이 실업률 이 발표 내용, 이 마사지 가능성 이걸 이미 알고 있었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목요일과 금요일에 같은 데이터를 놓고 상반되게 반응하는 이 증시를 보고 또 8시 반 이전에 발표되기 이전에 이미 증시가 많이 올라있던 거 이런 걸 보고 진짜 이게 뭔가 이 데이터가 사전에 뭐 김새를 느낀 그 월가의 AI가 돌렸다든가 하여튼 뭐 그런 정부나 뭐 연준과 좀 끈이 닿이는 골드만삭스 같은 그런 큰 손들이 무슨 낌새를 차리지 않았을까 저도 의심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또 금값을 보면 금값이 6월 1일 날 1866달러 이후에 4일 계속 빠졌는데 금광주들은 한 2주 전부터 계속 줄줄 샜거든요. 그러다가 어제 발표되면서 금 가격이 44달러 크게 빠졌는데 금광주들은 오히려 51선을 밟고 반등을 했어요. 이것도 보면 일부 스마트머니들은 금, 실업률 데이터, 증시 이걸로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우리가 추정해 볼 수는 있겠어요. 골드, 금에 대해서는 일단은 최근에 달러 약세가 상당히 가속화됐잖아요. 예,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는 금값은 달러와 반대로 움직인다. 예. 그래서 달러가 약세가 되면은 사실 금값이 올라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 지금 최근 한 일주일 흐름을 보면은 달러가 약세인데도 불구하고 골드, 금 가격도 같이 하락했어요. 네, 그래서 이것은 조금 이제 달러 약세에 대해서 해석을 조금 달리 해야 되는데 이번 최근 한 일주일 동안 나타난 달러 약세는 다만 19 사태로 인한 공포감, 그래서 안전자산의 역할을 했던 달러가 약세화된 거기 때문에 금이 반대로 상승을 하지 못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지금 위험자산 선호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예, 일단 시장에서는 철저히 금 가격이라든지 금광이 철저히 외면받았던 거고 또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도 금이나 금광에 있던 돈마저도 빼갖고 위험자산에다가 지금 밀어넣는 그런 형국. 그래서 결국은 달러 약세에도 불구하고 금값은 떨어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까지의 증시, 오늘 새벽 지금 토요일이니까요. 미국 증시 보면 약간 오버슈팅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예, 그렇습니다. 저도 차트를 보면서 이제 따라가는 사람인데 차트상 3160 내지 70 여기가 완전히 상투였거든요. 예, 이 추세선 상단이 그렇게 돼 있는데 오늘 뭐 3205까지 그냥 오버슈팅 했었죠. 그러다가 3192인가 그 정도에서 이제 끝났는데 지금 하여튼 이 증시 위험 선호도 이게 너무 강해갖고 예, 소위 말해서 부모 이 사이드라인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 또 아니면 그동안의 비관적 자세로 숏에 들어가 있던 사람들이 숏 스퀴즈 뭐 이런 복합적인 결과로 오버슈팅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이제 또 한 가지 오늘 증시가 끝나고 나서 CNBC 뉴스를 보니까 이 실업률의 급반등으로 민주당이 이미 이제 하원에서 통과시킨 3조 달러, 3.3조 달러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나 공화당이 뭐 이렇게 좋아졌는데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증시에는 안 좋은 재료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바로 그럴 것 같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연준 미팅이 지금 예정돼 있잖아요. 예, 그런데 연준이 이번 19 사태에 대응하면서 돈 풀기, 그거하고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연준이 돈 풀기, 이게 성격이 조금 다르거든요. 예, 그래서 2008년도에는 연준이 각 기업들에게 또 뱅크들에게 우회적으로 자금을 지원해 준 게 이제 있다고 그러면은 이번 19 사태에서는 연준이 각 국민들 개개인에 좀 더 포커스를 둔 그런 이제 돈풀기였고 그 다음에 기업들에게도 그냥 지원해 준 게 아니고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지원해 줬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지난 2008년에 이제 연준이 기업들에게 돈을 포줌을 해갖고 그 이후에 사회적으로 무슨 비판을 받았냐 이러면은 이게 부익부 빈익빈 맞죠? 맞는 말이죠? 예, 예, 하여튼 그거를 이 부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켰다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번에 연준이 19 사태에 대응하면서 그런 비판을 피하기 위해서 각 국민들 개개인의 포커스를 두고 했는데
결국은 마찬가지예요. 왜냐면은 각 개인들에게 1200불씩 무상으로도 주고 또 뭐 각종 뭐 실업수당 뭐 이런 많이 퍼주고 있잖아요. 예. 뭐 그다음에 스몰 기업도 많이 퍼주고 하는데 결국 거기에서 당장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은 그 돈을 받아서 생필품을 샀을 것이고 조금 더 생활에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그 돈을 받아서 결국 주식에다 투자한 거거든요. 네. 그럼 연준이 선으로서 돈을 풀었지만 결국은 이게 부의 불평등을 더 심화시킨 거죠. 네. 지금 최근에 미국의 시위 사태 이것도 결국 부의 불평등이 여기서 폭발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다고 그러면은 증시가 이렇게 오버슈팅까지 하면서 올라온 이 상황에서 다음 수요일날 연준 미팅에서 뭔가 이 쿨다운 시키는 이런 신호를 보내지 않을까. 저는 조금 그런 걸 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오히려 증시 상승의 걸림돌은 앞으로 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선생님 말씀하신 김에 지금 뉴저지에 계시죠? 네네. 그쪽에서는 시위나 이거 일종의 촛불 집회 같은 것 같은데 그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 뉴저지는 일단은 좀 조용한 편이고요. 뭐 좀 큰 타운에서 뭐 산발적으로 뭐 20명, 30명 이렇게 평화적으로 그냥 한번 이렇게 지나가는 거 뭐 그 정도로 끝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실업률 발표 내용을 쭉 보다 보니까 백인 실업률은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백인 사람들 일자리를 찾아서 갔는데 흑인, 이 블랙 실업률은 높아졌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부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그런, 그 뭐라 그러죠? 사실이죠, 사실은. 그렇죠. 이 백인들은 이 와이칼라 직업군에 속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 다음에 블루칼라를 할지라도 좀 큰 직장 이런 데 많이 돼 있고, 흑인들은 일단 로우 인컴 그런 잡에 많이 있죠. 그래서 스몰 비즈니스라든가 이런 경기에 민감하게 영향을 타는 그런 바다 직업군에 많기 때문에 아마 그런 통계도 나타나리라고 봅니다. 예, 그리고 지난주죠. 이번 주 수요일에 보면 BEA 그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3월 달에 미국의 그 일반 가계 소득률이 2월 달 비해서 마이너스 10%로 나왔는데 4월 달에는 소득이 플러스 12%가 돼 있더라고요. 결국은 실업수당, 그 다음에 뭐 현금 가정당 최대 6,000달러 풀었던 게 소득 증가로 나와버린 거. 이것도 참 그 천조국 미국의 위험이라고 하나요? 이게 부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없는 사람들은 진짜 그 분노가 폭발하죠. 어떤 사람은 하루하루 겨우 먹고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그게 그냥 실제 부의 축적으로 이제 가는 거니까. 네. 아무튼 우리는 사실 어떻게 보면 죄송한 말씀이긴 하지만 그걸 저희가 뭐 분노하고 화낸다고 어떻게 막을 방법은 없고 다만 그 부의 흐름에 얹어서 올라타서 우리 계좌를 늘리는 게 최고의 선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선생님도 그렇죠. 마찬가지겠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증시 상황을 보면 자, 올해 1월 1일, 1월 2일이죠. 1월 2일에 개장을 했는데 나스닥은 개장보다 연초보다 일단 플러스 9%입니다. S&P 500과 다우지수는 S&P 500은 마이너스 3% 정도라고 알고 있는데 자, 주식시장 이 증시 지수만 보면 완전히 V자 반등이에요. 그러나 이제 댓글이나 이제 제 페이스북 친구분들, 미국에 계신 분들이 쓰는 글들을 보면 경제 재개가 시작됐지만 거의 시작되지 않은 거라고 보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다면 일종의 증시와 현실 경제와는 이게 많이 동떨어져 있는 일종의 다이버전스인데 이게 이 기대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이게 핵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지금 증시가 앞서 나가도 너무 앞서 나간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일단은 그래서 증시는 V자 반등, 경제는 L자 회복 중. 지금 이렇게 간단히 이제 결론 지을 수 있는데 일단은
골드만삭스는요, 올해 연말쯤에 SPX가 3,000으로 끝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뭐, 골드만삭스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월가에서 가장 큰 투자 뱅크로서 이 증시 전체 방향을 이렇게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대형 기관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JP모건 같은 경우는 3,200까지 정도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월가에서 지금 작년과 올해 가장 점수를 증시를 잘 예측하는 그 분이 누구냐 이러면은 한국 사람이에요. 아, 한국 그래요? 사람 탐 리라고 하는데 네. 이 펀드 스트레트 펀드 그 매니저거든요. 펀드 매니저인데 이분은 올해 3,400까지 간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이분이 월가에서 가장 불리시하게 보는 분인데 작년에도 맞았어요. 그 19 사태 이전에 완전히 그 SPX가 3,378까지 갔던가요? 하여튼 그 정도에서 끝났죠. 그래서 그것도 이 사람이 맞췄고 이번에 3,400이라고 가장 불리시하게 콜했는데 하여튼 그래서 증시 지금까지 최근에 흘러가는 거 보면은 이 미스터 탐리 이분에게 지금 예상대로 가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오늘 끝난 SPX 그 SP500 인덱스 볼 때 그 12개월 포워딩 그 가이던스 PR이 24예요. 예. 24. 그래서 미국의 그 SPX 평균이 17에서 19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항상. 예, 예. 그럼 현재 24면은 엄청 높은 거죠. 그래서 경제가 증시를 빨리 따라가든지 아니면 먼저 앞서 나갔던 증시가 경제 속도로 조금 내려오든지 어떻게 둘이 합치하는 어떤 시점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제 이게 이 말씀 드리면 좀 그런 게 빅테크 5, 이 빅테크 플러스라고 하죠. 이 나스닥의 상위 10개 기업을 빼버리면 이 S&P 500의 이 포워딩 P 레이쇼를 보면 그렇게 또 높지는 않아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모건 지금 스탠리 그 빅5가 지금 그 SP500 인덱스 안에서 차지하는 그 비중이 20%가 넘었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최근에 보면은 빅5의 그 주식 상승률 그거는 좀 주춤하고 이제 밑에 다른 이제 주식들이 많이 상승하는 형국이죠. 자, 맞습니다. 사실 지난 한 주는 가령 금요일 날 같은 경우 옥시덴탈 이게 하루에 33% 올랐어요. 그리고 지난주에 보면 에너지, 항공, 뭐 목요일 날인가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은 47% 올랐어요. 하루에. 거의 이런 말씀드리면 코스닥 뭐 웬만한 잡주 수준으로 올랐는데 자, 일주일 동안의 증시를 보면 항공기, 은행, 소매, 여행, 크루즈, 뭐 카지노 이런 회사들이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스테이 애톰 집콕 주식들 뭐 FDN에서 가지고 있는 이 빅테크 5는 거의 오르지 않았어요. 거의 그냥 횡보 수준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다음 주에도 이런 집박 주식들이 계속 이어질 것이냐 아니면 아니다 이제는 경제 현실이 올라오는 거 보고 반응을 해야 되니까 이제는 종목 차별화로 수익과 매출이 정말 급격하게 이렇게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가능성이 높은 종목 차별화냐 이게 예측을 어떻게 하십니까? 일단은 그 19 사태 당시 가장 공포스러웠을 때, 증시가 가장 바닥에 도달했을 때 일반 투자자들에게 주식을 사라 하면은 빅5 같은 그런 걸 사겠죠. 예. 가장 안정스럽고 예. 진짜 미국이 망하지 않은 한은 망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대형 회사들이니까 이제 그런 회사들이 가장 먼저 상승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대기업들 우량 기업들이 상승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스몰 기업들이 이제 스몰 캡들이 이제 올라가죠. 예, 예. 그 다음 네 번째는
완전히 버려졌던 그 주식들, 완전히 박살났던 거, 이거는 진짜 19 사태가 끝나도 올라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박살났던 거, 이런 것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현재 그 위험자산 선호도, 그거를 볼 때, 이런 버려졌던 이 주식들을 계속 끌어올릴 그 가능성은 저는 여전히 더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아메리칸 에어라인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에서만 75% 올라갔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그 고객 회원방에서 그 나스닥이나 그 S&P나 다우나 인덱스 지수 ETF를 매매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우리가 열심히 노가다 해갖고 꾸준히 수익을 올리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난 한 주는 완전히 우리가 초라하게 느껴졌어요. 예. 뭐 항공주, 카지노, 뭐 유람선, 뱅크, 에너지, 뭐 20%는 이제는 놀랍지도 않아요. 네. 30%, 40% 하면 좀 눈이 떠지고 20%는 좀 노멀하게 좀 보이시는 거고 그런 지금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이런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증시가 내려갈 때도 꼭 미친놈처럼 내려갔잖아요. 지금 위험 자산에 달게 되는 이 심리 자체도 투심도 꼭 미친 사람처럼 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조금 더 갈 수 있다. 특히 이제 그동안 가장 박살나고 뒤처졌던 그런 주식들은 진짜 말 그대로 위험하죠. 예. 위험 자산이죠. 예. 가장 위험하지만은 그래도 더 올라갈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원래 포모라고 해서 못 올라탄 선들이 지금 뛰어들면 그분들이 갈 주식은 그런 잡주밖에 없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멤버십 회원분이 이제 길게 저한테 메일로 그 질문하셨어요. 뭐 가령 반도체 ETF나 QQQ 이 ETF를 계속 사고 있는데 되는 거냐 이렇게 하시길래 성향이 이분이 제가 아는데 되게 약간 리스키한 분이거든요. 젊은 분이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이렇게 증시가 안정이 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인덱스보다는 사실 특정 종목이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다. 가령 반도체 ETF SMH보다는 가령 지금까지는 비메모리가 많이 올랐으니 메모리 반도체가 올려서 인덱스를 올리긴 하겠지만 차라리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처럼 특정 종목이 상승률이 더 클 수 있다. 이 점 참고하셔라 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게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거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펀드 매니저들도 그렇고 일반 투자가들도 그렇고 이 부지런히 어떤 섹터에 그 섹터 로테이션을 하면서 계속 수익거리를 찾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미 충분히 올라가 있는 그런 섹터보다는 뒤처진 sek터 거기에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증시의 지금 현재 투심 자체는 그 리오프닝을 하면은 미국이 완전 정상화되는 것처럼 지금 그 완전 유포리아에 지금 쌓여 있거든요. 예. 그렇다 그러면은 뭐 이렇게 경제가 좋아지고 이렇게 금융 시스템이 정상으로 된다 그러면은 뱅크 주식들도 혹시 파산하는 기업들의 돈 물릴까봐 못 올라갔던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금융 시스템이 정상화되는데 파산날 기업들도 별로 없을 거고. 그러니까 뱅크 주식들에게도 지금 투자자들이 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항공주, 유람선, 카지노도 좀 디스턴싱은 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게 정상화가 가를 수 있다 하는 그런 희망이 대단히 크게 이제 작용하죠. 항공사 같은 경우는 여전히 그래도 최고점의 승객 예약률에서 현재 90%까지 이 예약률이 폭락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기대감, 그 희망 이 하나로 지금 주식이 엄청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항공사 주식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지난번에 손절했던 워런 버핏 그 영감님께서 자꾸 이제 이렇게 희화화되는 그런 상황이죠. 오늘
보셨죠?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새벽에 기자들과 네. 만나서 워런 버핏 당신 네. 주식 잘못 팔아서 이러면서 놀려버렸어요. 네. 아니, 트럼프 대통령한테 망신을 당할 워런 버핏 분이 아닌데, 이거 참 황당해서. 그렇죠. 네.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그 누구죠? 예, 그 채권 나온 건들락도 예, 지난번 S&P가 63, 2,850인가? 63포인트에서 네. 그 쇼 쳤다. 네, 거기서 쇼치고 더블 바람 안 가나 갈아보자. 예. 내게 해보자. 이렇게 큰 소리 빵빵 쳤는데 하여튼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실 그때 가장 비관적으로 본 게 골드만삭스였습니다. 2,400까지 떨어진다. 근데 지난주에 네. 골드만삭스도 그거 포기했다, 잘못했다, 이렇게 시인을 했어요. 네. 한마디로 뭐 누구나 다 그 투자의 대가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지금 상당히 헷갈리는 장세인데, 야, 이게 이제 보면 지난주에도 선생님이 말씀하셨듯이 달러와 인덱스의 하락, 이건 저는 그때 거기에 이제 그 말씀에, 선생님 말씀에 숟가락 얹으면서 이머징의 등장, 이 얘기에 숟가락을 얹었는데, 자, 오늘 새벽에 달러와 인덱스가 오랫동안 한 일주일 넘게 하락하다가 증시 상승에도 불구하고 일단 반등을 보였습니다. 이게 주가 어느 정도, 야, 이제 많이 와서 쉬어, 이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증시가 거의 고점에 다다랐으니까 이제 그 위험자산 선호, 그 투심이 약간 안전자산 쪽으로 살짝 기울어지는 게 아닌가, 네, 그렇게 보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그 달러와 이 하락이 증시 상승에 상당히 도움을 줬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그 달러화가 하락함으로 해갖고 그 원유 가격이 이제 상승을 더욱 부추겼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그 수출품에 대해서 그 경쟁력이 올라갔거든요. 예. 그죠? 미국 상품이 싸지면서. 예, 예.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미국 대기업들이나 수출 기업들에게 그 증시 상승에 이제 빌미를 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달러화가 하락함으로 해갖고 그 제3의 다른 국가들, 특히 이머징 국가들의 그 달러화 채무가 많은 국가들에게 그 채무를 상당히 경감시켜주는 예. 효과.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의 통화 강세가 되면서 미국에 머물던 그 달러 그 자본 세력, 그 투자 세력들이 해외 이머징 국가로 달려가는 계기를 이제 촉발시켰다. 네, 그렇게 보고요. 그래서 최근에 한국 그 증시에도 외국인 손들이 많이 지금 유입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들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 달러와 이 약세가 지금 증시 상승을 이끄는데 큰 견인 역할을 했다고 보고요. 뭐 앞으로는 어떻게 될 것이냐 하면은 일단은 뭐 어느 것이든지 항상 일직선으로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예. 잠시 쉬었다가 또 다시 달러와 약세로 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년 만기 채권 금리도 어느새 0.9%까지 왔어요. 거의 0.45인가 저점에서 거의 더블로 올라 버렸는데, 이것도 너무 오르면 연준이나 미 정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근데 연준에서는 그 지난번에 그 미국 국채 금리에 대해서 yield curve control 이거를 선언했거든요. 예. 즉 뭐냐면은 그 장기채 그 금리의 상단과 하단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렇게 조정을 하겠다. 네. 너무 올라가는 거는 좀 끄집어 내리고 너무 내려가는 거는 조금 올리고. 그래서 현재 그 미국 장기채 그 금리는 거의 상단, 그 연준이 제시하는 상단선에 거의 왔고요. 그 가격은 거의 바닥에 와 있다. 그래서 이 증시의 그 고점 상태, 이것과 맞물려서 이 미국 이 국채 시장의 금리나 가격, 이것도 다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시장 조작이죠, 사실은. 그렇죠. 지금은 연준이 손에서 증시나 채권 시장이나 전부 연준 의도대로 지금 주무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한마디로 연준에 맞서지 마라. 다시 한번 증시 격언 뼈에 새길만 합니다. 네네. 예. 자, 그렇다면 또 하나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는 뭐 네. 그렇지만 미국 시위가 그 TV만 보면 막 엄청 폭력적이고 격화되고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밖으로 아웃사이드 홈 이러려고 했다 다시 이제 인사이드 스테이 앳홈 하게 되면 경제 그 재개가 하더라도 약간 좀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이 살짝 있었음에도 증시에는 그게 전혀 뭐 지장이 없었어요. 이건 과거에도 그렇기 때문이다라고 제가 방송을 잠깐 했었지만 그것만으로 그렇게 해석해도 되나요? 일단은 미국의 문화가요, 네, 이 개인주의가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한국은 좀 집단적인 그런 문화고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지난번 촛불 집회, 이런 거 할 때, 광화문에 200만 명 모이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어떤 개인과 개인 간의 그 의사소통, 이 채널이 상당히 빨라요. 네, 그래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는데 미국은 개인주의가 강하다 보니까 이것이 무슨 흑인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항의 시위 하자 해도 이것이 전체 커뮤니케이션을 커뮤니티를 움직일 만한 그런 파워를 못 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각 타운마다 산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뉴욕 맨하탄이나 LA나 이런 대도시에도 누가 주도해갖고 매월 며칠 몇 시에 어디 모이자 이렇게 해갖고 조직적으로 인터넷에서 이렇게 모집해서 오는 게 아니고 그냥 그때 뭔가 모일 것이라고 하는 추측으로 그냥 나가보니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이다 보니까 몇백 명, 많게는 몇천 명, 거기서 끝나버리죠. 그래서 초기에 조금 방화 약탈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일단 그런 거 이제 지나갔고 지금은 이제 평화적인 이제 시위대로 가고 있는데 날이 갈수록 자꾸 숫자도 줄어드는 그런 형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번에 한국이 지난번 촛불 집회, 이번에 19 이 정리하는 그 정부의 대처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점수를 받을 만 하겠어요. 네, 아주 집단적으로 아주 이렇게 정부의 지시, 사회적인 어떤 통념 거기에서 잘 움직여주죠. 전체적으로. 근데 미국은 완전히 그냥 모래알처럼 다 흩어져 있어갖고 옆집에 누구 사는지 솔직히 저도 그래요. 앞집, 옆집, 바로 앞집, 바로 옆집은 알아요. 두세 집 건너는 10년이 돼도 그 앞서 한 번 한 적이 없거든요. 누구가 사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 사람 직업도 잘 모르겠고 먼 밭에서 출퇴근하는 거 그런 거나 보지 그 정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벌써 40분이 다 돼가는데 이제 다음 주의 장세, 그 다음에 어떻게 대응할지 좀 마지막으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최근에 지난 일주일 동안의 증시 상승,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입을 닫고 잠잠했다. 이것도 많이 이제 기여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 홍콩에 대한 기자회견 할 때, 상당히 증시가 이제 겁을 먹었었는데, 예. 그 이후로 홍콩에 대해서 우대 지위를 박탈하겠다. 이렇게 엄포는 놔도 지금까지 후속 대책이 아무것도 안 나왔죠. 예. 그래서, 오늘 보니까, 미국 정부에서 중국 항공사에게, 이제 지난 일주일 동안 중국 항공사에게 미국 플라잉을 금지했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오늘, 금요일 보니까 그것을 다시 해제했더라고요. 예, 주 2회로, 예.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도, 1차 무역 딜에 따른 농산물 수입도 지금 현재 꾸준히 하고 있고, 예. 그래서 결국은 미중이 말로는 험악하게 해도 지금 화해는 아니지만은 이런 소강 상태로 흘러가고 있는 거, 이 자체가, 증시 상승에 도움을 준다.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 이제 한 주는 일단은 S&P 500 인덱스 기준으로 하면은
3,200. 그 더 상단은 이제 3,300이 있거든요. 예. 저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어쩌면은 올해 2020년 안에 SP500 인덱스가 최고치를 3,300까지 갈 수 있다. 네. 그렇게 이제 보고 있는데, 그럼 현재, 잠깐만요. 네네. 그럼 현재 이제 3,200인데, 올해 최고를 3,300 본다 그러면 불과 100포인트뿐이 안 벌어져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극히 조심해야 될 구간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일단은 현재 3,20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밑으로 50, 위로 50, 이렇게 전개될 수 있는 한 주가 될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나 조금 더 장기로 보면 지금 아직 지금 6월 달도 채 안 간 지금 올해 반이 안 간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미리 증시는 6개월 앞이 아니고 이미 12개월 앞을 보면서 지금 미리 달려간 거기 때문에 만일 경제 회복이 더디다든가 3분기, 4분기 GDP라든가 기업 어닝이 이 증시만큼 안 따라온다는 어떤 조짐이 보였을 때는 증시가 한번 크게 조정을 맞을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이 올랐으면 일부 조금씩 이익 실현해서 현금 확보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사람의 욕심이 이렇게 올라갈 때는 오히려 더 사고 싶어 하는 거, 이게 문제거든요, 사실. 네. 그래서 다음 한 주는 일단 캐시 보유를 한 3, 40% 캐시 보유하고 조금 좀 보수적으로 임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 그래서 뭐 항공주, 뭐 카지노 뭐 이런 박살났던 주식이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은 거기서 잘못하면 까딱하면 물릴 수도 있거든요. 예. 거기서 한번 물리면은 몇 개월을 기다려야 됩니다, 이거. 그렇죠. 예, 현재 나스닥이라든가 SP 인덱스에 물린 거는 얼마 있으면 다시 회복될 수 있지만은 지금 이렇게 버려졌던 주식에 가서 물렸다 그러면 다시 헤어나오지 못하거든요. 예. 그래서 상당히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입장이 지금 중국 가지고 때려서 주가 빠지고 이러면 그거 감당할 지금 상황이 아니잖아요. 또 중국 입장에서 보면 홍콩이 저런데 혹시 미국하고 맞붙어가지고 걔네 주가까지 빠져버리면 답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나 중국이나 서로 그냥 쳐다보면서 웬만하면 문제 일으키지 말자 이런 상황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비관적인 어떤 그 사이트 또 유튜브 이런 데 들어가 보면은 뭐 중국은 미국의 국채 전량을 매도할 수 있고 또 미국은 홍콩의 달러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다. 뭐 그런 이제 예측까지 하고 있는데 서로가 그렇게 파국적으로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면은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의 그 대선 그 시간이 이제 대선일이 얼마 안 남았고요. 예. 지금 그렇게 극과 극으로 간다면 두 나라 다 파멸이거든요. 예. 지금 미국이나 중국도 지금 상당히 커져갖고 거의 미국하고 맞상대할 정도의 국력을 갖고 있어요. 원유 수입량이라든지 공산품 세계 수출량이라든지 그런 걸 볼 때 중국이 일방적으로 당할 수만은 없고 미국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수 있는 수단을 얼마든지 갖고 있거든요. 네. 또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폭망하려는 그런 작전이 아니라 그러면은 현재 이런 소강 상태, 입으로만 으르렁대는 이런 상태가 일단은 대선일까지는 갈 것이다. 그래서 혹시 대선일 이후에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된다고 그러면은 그때는 조금 더 세게 막 나갈 수도 있죠. 그러나 대선일까지는 그렇게 증시를 폭락시켜 가면서까지 그런 무리수는 안 둘 것이다. 그래서 오늘 증시가 크게 폭등하니까 그 일부 그 주식 그 증시 분석가들 그래서는 오늘로서 트럼프 대통령이 크레딧을 더 쌓는 그런 형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벌써 트럼프 대통령에게 점수를 더 주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이게 자연에서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게 이제 방송 보면 투자 안 하시는 분들은 중국 망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 투자를 해보시면 알아요. 싸우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잘 지내자. 즉 조화롭게 사는 게 증시나 그게 자연에서 기본이거든요. 결국 조화롭게 네. 누구 죽자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손잡고 서로 잘 살게 되는 분위기. 이게 증시의 핵심 아닙니까? 그렇죠. 아무튼 우리 트럼프 지금은 대통령 중국이 워낙 많이 커갖고 미국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중국의 그 성장 속도가 미국보다 훨씬 빠르거든요. 예. 뭐 AI 부분이라든지 그 5G 뭐 이런 그다음 특허 뭐 발행수나 뭐 모든 걸 볼 때 중국이 훨씬 그런 쪽에서는 앞서가고 있고요. 또 중국에서 지금 제가 얼마 전에 봤는데 중국 중앙은행에서 그 유한화 디지털 예. 그 유한화를 발행하겠다. 예. 지금 그렇게 지금 계획 잡고 있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게 이거 결국은 디지털 위안화가 암호화폐 아닙니다. 그냥 종이 돈을 디지털 한다는 아닙니다. 얘기예요. 예. 네. 비트코인이 아니고요. 예. 유한화를 디지털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네. 결국은 중국의 그 속셈은 그 미국의 달러 파워 여기에 맞서서 한번 그걸 피해보자는 그런 속셈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이 지금 상당히 강해졌다는 거 저는 그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전 세계가 다 똑같을 거라고 봅니다. 패권을 가져가고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인간사의 자연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은 어느 편 들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는 경제적으로 서로 다치지 않게 조화롭게 그 안에서 우리 주식 투자 수익률 높이자. 저는 이게 핵심이었으면 네. 좋겠어요. 친수익파. 예. 그죠? 맞습니다. 네. 아, 선생님, 벌써 50분이 다 됐는데요. 오늘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들으셨죠? 예. 아무튼, 우리 친수익파는 되도록이면 조화로운 삶, 싸우지 말고, 대결하지 말고, 둥글게, 우리 같이 자연의 나무들처럼 조화롭게 살아서 수익을 많이 내는 걸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